네, 우리가 낯설다고 생각했던 중앙아시아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아세안 지역의 영화들을 만나봤는데 또 다음 대륙으로 발빠르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지역의 영화 또 어떤 작품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올해 세계 영화주간에서 소개한 14편 중에서 중남미의 작품이 5편이니까 네. 작품 수로는 가장 많은 대륙인데요. 사실 중남미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는 빈도와는 반대로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제작이 되고 사실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영화 강국도 많습니다. 네, 뭐 전통적인 중남미 영화 강국이라면 아르헨티나, 그쵸. 멕시코, 북아메리카지만 라틴 아메리카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칠레 이렇게 네. 5개 나라에서 가장 많은 작품들이 소개가 되고 국제 또 무대에서 많은, 굉장히 그렇죠. 네, 두각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거장들도 많잖아요. 많이 네.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그 영화 산업의 인프라가 또 네. 잘 또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젊은 시니어의 작품들도 꽤 많이 이제 주목을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KF 세계 영화주간에서 소개해드리는 5편의 작품들도 그런 중남미 영화의 다양한 성격들을 잘 네.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아르헨티나 작품입니다. 그 릴라의 카페테리아라는 제목의 네. 작품인데요. 주인공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말하자면은 이제 그 청소 용역을 네. 하는 주인공 릴라예요. 친구와 함께 거의 평생을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곳저곳을 쓸고 닦으면서 이제 도서관 살림을 맡아서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과외로 점심시간에 지하에서 사설 이제 그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십시일반을 네. 받아서 양질의 점심 식당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 도서관에 새로운 도서관장이 부임을 하면서 도서관 리뉴얼 말하자면 이제 그 새롭게 경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하자면 일종의 신자유주의적 어떤 그 광풍이 물어닥치면서 릴라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친구들은 이제 정리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역시나 릴라도 그 어떤 고용의 위기를 처하게 되지만 또 인정을 받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그 사설로 운영하던 카페테리아를 이번에 아예 내가 사장이 돼서 운영해보겠다 하는 일생일대의 야망을 갖고 도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사실 중년 여성의 창업이란 쉽지도 않고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난관을 겪게 돼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친구와의 우정도 금이 가고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 영화는 이 전 과정을 따뜻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담아내고 있지만 또 이 중년 여성 창업 성공기라고 하는 그런 해피 엔딩으로 영화를 끝내지도 않습니다. 즉 현실은 영화가 보여주는 것만큼 혹은 코미디로 담아내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서로의 이권들이 어떻게 서로의 일상에 개입이 되고 또 그게 현실에서 펼쳐졌을 때는 또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지를 어떤 면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르헨티나라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 처해 있는 중년 여성이 겪고 있는 가장 현실. 그렇죠. 네. 네. 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작품은 페루 작품인데요. 그 가족의 비밀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족의 비밀 이야기예요. 네. 이 두 가족은 재밌습니다. 일단은 가족이 자매예요. 옆집, 이웃한 그 집이 자매인데 그 자매의 하녀들도 또 다른 자매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반으로 갈라서 양 집의 주인 마나님과 하녀들을 보여주는 장면 구성이 꽤 많이 등장하는 귀엽고 발랄한 코미디고요. 또 어떤 시대인지 정확히 이렇게 콕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70년대, 80년대의 감성을 뿜어내고 있는 레트로 감성의 어떤 화려한 색감,
그리고 어떤 그 프로덕션 디자인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작품이에요. 이 가족의 그 아들 세대 3대가 모여 사는 이 집에 아들이 약혼녀를 데리고 오면서 갑자기 이 비밀의 그림자가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가족들 사이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비밀들이 물꼬를 트듯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이 가족 담장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 현장이랑 맞물리게 되면서 영화의 이야기가 점점 클라이막스로 치닫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은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네. 또 중남미 TV 드라마 텔레노벨라라 그러죠. 네. 전형적인 어떤 스토리 라인을 차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젠더 갈등 혹은 뭐 그 세대 갈등 그리고 또 계급 갈등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굉장히 그 솜씨 좋게 버무리고 있는 그런 코미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는 내내 재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토픽들에 대해 고민해보고 토론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품 원제가 베스트 패밀리인데 이 설명을 듣다 보니 진짜 워스트 패밀리가 아닐까. 막장이라는 말이 귀에 보시고 콕 판단하시지 들립니다. 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파라과이 작품입니다. 상속녀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2018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소개가 돼서 여우주연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첼라라고 하는 중년 여성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부유한 유산을 상속받아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삶을 살았던 여성인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함께 오래 살았던 연인도 투옥이 되고 이제 삶의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제 경제적인 위기까지 이제 당면하게 되는데요. 집안의 은식기도 팔아야 되고 급기야는 이제 이웃에게 일종의 사설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 젊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중년 여성의 어떤 위기 극복 내지는 제2의 삶 이런 어떤 좀 그 익숙한 줄거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거의 완벽하게 여성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여성 간의 우정, 여성 연인들 간의 문제, 그리고 여성 간의 세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성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면서 이를테면은 남녀 간의 어떤 그 남녀 관계 혹은 남녀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결을 보여주는 그래서 다른 심리적인 갈등 또 어떤 감정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익숙한 그런 이야기와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점이 영화의 매력이고 또 어떤 영화가 굉장히 어떤 밀도감 있는 카메라 그리고 세밀한 연출을 통해서 이 주인공 첼라의 심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해요. 그런 점이 또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강렬한 어떤 감정으로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또 에너지를 가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어떤 현실, 또 여성의 여러 가지 욕망이나 불안, 갈등, 이제 그냥 여성의 심리에 관심이 있으신 관객분이라면은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작품은 과테말라에서 온 작품입니다. 훌리오시 호스텔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영화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훌리오 씨라고 하는 주인공이 운영하는 호스텔이 영화의 주된 배경이에요. 네. 자기 호스텔 안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는 게 이 훌리오 씨거든요. 근데 집밖만 나가면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천대를 받아요. 기이한 행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훌리오 씨와 좀 거리를 지냈던 동생이 약혼자와 함께 오랜만에 형인 훌리오를 방문하게 되면서 이 훌리오 씨 호스텔에 있었던 사람들과 훌리오 씨의 일상의 평화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 동생은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경제학 강의. 그래서 영화는 흥미롭게도 이 훌리오 씨의 일상과 그의 어떤 기이한 행동
이런 어떤 일상에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그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어떤 관계들을 담아내는 동시에 이를 또 거시경제 차원에서 네. 또 서로 연관을 지으면서 이를테면 일종의 두 개의 구조인 거죠. 그 두 개를 병치시키는 방식으로 플롯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드라마는 이 훌리오 씨가 참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인데 이 동생의 약혼녀에게 마음을 뺏기면서 네. 이 주인공 3명 그리고 그 외의 어떤 그 조연 캐릭터들 사이의 갈등이 좀 폭발하게 되는 막장은 여기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좀 네.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중남미 영화의 특성이 어떤 그런 열정 그리고 어떤 감정의 네. 어떤 그 여과 없는 분출 그로 인해서 이제 전개되는 이제 이야기의 독특함인 것 같은데 이 작품도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화와 함께 그 밤마다 이 말하자면 라이브 카페라고 할 수 있죠. 에서 그 연주되는 그 특유의 음악들, 네, 그 선율들이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들의 관계가 궁금해지는 네, 과테말라의 코미디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또 애니메이션이 준비되어 네. 있어요. 브라질에서 온 티토와 새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은 뭐 애니메이션 영화제의 칸 영화제라고 하죠. 안시 영화제를 통해 처음 소개가 되고 많이 이제 국내외로 많은 화제가 됐었던 작품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주인공은 이제 티토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새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기계를 발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에 어머니와 살고 있던 티토의 마을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팬데믹이죠. 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알 수 없는 질환의 고통을 받고 사람들은 전부 격리 상태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우연한 계기로 티토의 아버지가 이 발명하려고 했었던 이 새 언어를 이제 읽어내는 그 발명품이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이 치료약의 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네네. 사실을 알게 되어서 티토와 친구들은 이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발명품을 완성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아, 10대 티토가 구하는 세상이군요. 그렇죠. 네. 영화는 과연 티토는 과연 네. 발명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해냈을까 궁금하시면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아이들과 함께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네. 참 적절한 작품인 것 같고요. 영화도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만 또 만들어진 영화는 또 아니에요. 또 네. 어른들이 봐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인데 특히 그 유화의 질감이나 붓터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애니메이션 그 기법이 보는 재미도 참 만만치 않은 그런 매력적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렇게 입이 닳도록 소개하는 작품들 진짜 어디서 봐야 될까? 상영 방식이 궁금하실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이 10개국에서 엄선한 총 14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KF 세계 영화 주간. 네, 지금부터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존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또 그 행사를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해서 또 이제 그 더 많은 그 상영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래머님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6월 18일 개막 이후에 네. 이제 그 온라인 상영은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저희 네이버 TV KF 세계 영화 주간 채널에서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네. 2주간이죠. 네. 14편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을 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상영은 네. 그 6월 19일 토요일 그리고 20일 일요일 양일간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상영이 될 예정이에요. 네.
한국국제교류재단 30주년에 맞게 걸맞게 네, 무료로 모두 네,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이 기회를 진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은 티토아세, 상속녀, 동정에 중독된 남자, 나일강의 소녀들, 그리고 또 아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상영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관람하실 분들은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네이버 TV에서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렇게 그 14편의 작품을 소개하다 보니 정말 대륙간 이동을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지금처럼 또 이제 그 아무데도 또 우리가 가지 못하는 시기에 더없이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 KF 세계 영화 주간 꼭 봐야 하는 이유를 네, 좀 이렇게 간략하게 압축해서 귀에 쏙 박히도록 6글자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딱 떠오르는 느낌은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느낌적인 느낌? 되게 네. 낯설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냥 영화가 주는 원래 어떤 그런 재미나 매력들을 다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으니까 네. 낯설은 즐거움? 낯설은 즐거움. 와, 네. 좋네요. 네. 와, 박수. 잠깐 박진영 프로그래머님이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게 나와서. 네. 정말 너무 좋은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제가 선정했지만 정말 어느 한편 자화자찬 빼놓을 먼저 수가 하시나요?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 각 지역 영화들이 정말 다 너무나 다른 어떤 톤과 느낌과 화두로 이야기를 건네고 있지만 또 우리가 너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서 어느 한 편도 안 보면 울 거야. 안 보면 울 거야. 네. 아, 네.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울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꼭 KF 세계 영화 주간 보시도록. 네. 안 보면 울 거야. 네네. 괜찮으시죠? 네. 뭐 그렇죠. 뭐 낯설은 즐거. 이래도 안 네. 볼텨?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네. 한 번 또 이제 그 6글자의 매력에 빠져드셔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보면 울 거야. 낯설은 즐거움. 네. 또 하면 안 되나? 네. 그만하시고요. 안 보면 이 손에 뭐 이런 아, 이렇게 영화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는데 두 분께 인사 말씀 가시기 전에 들어야겠죠? 네. 김영우 프로그래머님. 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국가의 영화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영화 주간이 또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더 이제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좀 편리한 기회들까지 제공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과 성취감이 좀 있고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저희들이 이제 소개하는 영화들을 좀 많이 접하기를 희망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행사이니까 같이 우리 박진영 프로그래머님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고생하시고 정성 들여서 준비하신 분들의 노력이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잘 닿기를 희망하면서 인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네. 와, 낯설은 즐거움. 네, 김영우 프로그래머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박진영 프로그래머님. 네. 각 지역의 영화를 이제 보고 이제 선정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 이상의 분명히 상당히 많은 제가 모르는 그 지역의 문화나 현실이 있을 텐데 내가 잘 파악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역사책을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영화를 선정하는 프로그래머의 일만큼이나 굉장히 보람되고 또 즐거운 네.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영화 주간에서 소개되는 작품들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영화 상영하는 이제 그 영화 관련 행사들을 많이 해올 텐데 이제 그런 그 영화를 통해 만나봄으로 인해서
낯설었던 지역, 낯선 이웃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고 친근감을 갖고 더 나아가서 그 영화 외에도 어떤 다양한 어떤 문화 영역들이 있잖아요. 미술이나 공연이나 이제 그런 관심들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안 보면 울 거야. 네. 박진영 프로그래머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코로나19로 정말 여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2021년 KF 세계 영화 주간과 함께 영화로 떠나는 중남미, 유럽, 아세아 세계 여행 모두 함께 계획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 30주년의 풍성한 그 기운을 느끼면서 극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KF 세계 영화 주간 토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